자, 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옆에 역시 유한타증권의 박세진 차장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죠? 실적 가지고 또 얘기해봐야죠. 이번 주 실적 발표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또 다 볼 수는 없고요. 좀 의미 있게 움직임을 좀 만들었었던, 그리고 업종 전반적인 그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좀 미쳤었던 큰 반향을 일으킨 실적 발표를 좀 몇 개를 추려봤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은 저희가 예비 실적 발표치부터 자세하게 또 다루기도 했었고, 네. 시장에서 모두 그 숫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숫자에 대한 부분들보다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 확정치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3분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고요. 또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이렇게 좀 보시죠. 그래서 좋은 거는 향후 전망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좀 냉랭했었던 종목, 그리고 네. 아주 뜨거웠었던 종목 하나씩 꼽자 고르면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안 좋았던 측면에 속할 것 같고요. 매를 네. 맞았습니다. 지금 주간 하락폭 보면 좀 상당하죠. LG 디스플레이 점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신라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좀 그 중국형 소비재에 대한 분위기 쇄신까지 만들어냈는데, 여기부터 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자, 그럼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간단하게만 보시죠.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 14조 700억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9%나 성장을 했고 2013년 3분기 이때가 이제 최고치였습니다. 네. 이때 10조 1,600억 했는데 이때보다도 40%가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인 곳도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엇갈린 주가를 한번 먼저 삼성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그렇죠.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3차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10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2조 원가량의 그 우선주와 본주 포함해서 2조 원가량을 시장에서 또 매입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소각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높이겠다.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주가 어느 정도 좀 쇄신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네. 들어보셨을 테니까 네.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아주 뜨겁게 반응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컨퍼런스 콜 진행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제 조금 반등에 나섰었던 IT 부품주들 전반적인 좀 약간의 둔화를 좀 야기를 했었다라고 보일 정도의 조금 냉랭함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서 좋은 부분들은 시장에서 익히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그 자금력 안에서도 그 제한된 자금 상황 내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강화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수개월 동안 진행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장 좋은 2분기 실적까지 봤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3분기에 삼성전자 스스로도 밝힌 암초가 있다라는 겁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삼성전자의 모멘텀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은 다시 언급하지 않고요. 조금 삼성전자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3분기도 공급 타이트하다. 그래서 3분기 반도체 가격도 시장 우려처럼 그렇게 둔화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3분기에서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들, 이게 전사 실적에 약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을 그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업 부분에서 뽑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그 패널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을 했고요. 그리고 IM 부분, 사실 이건 저희도 갤럭시 S8의 그 판매량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7월 초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삼성의 기대치와 다르게 갤럭시 S8의 전반적인 수익 기여가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스스로 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핸드폰 부분에서의 낮아진 수익 그 둔화, 그리고 새로 또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게 되는데 사실 아주 그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기대를 하기가 조금 무서워졌다라는 느낌도 사실 듭니다. 시장에서도 사실 그 기대감은 그 연초보다 많이 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일단 냈으니 마케팅비는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약간의 그 둔화 요인으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컨퍼런스 콜에서 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아주 청사진
그것만 그리고 갈 수 없는 3분기다라는 거. 뭐 물론 전반적인 내용은 좋겠습니다만 의외에 그 계속해서 모든 사업 부분이 다 호조를 보이는 그런 좀 시점보다는 디스플레이와 IM 부분에서는 약간의 둔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 약간의 뉘앙스가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약간 불안한 IT 투심에 크게 긍정적으로 전달되지는 못했구나 정도를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성전자 방금 봤는데 삼성전자에서 OLED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우리 그러면 바로 다음에 얘기할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중에 나쁜 거가 나올 것 같은데. 매부터 맞고 가요. 네, 디스플레이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영업이익은 8,043억 원, 괜찮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1.8%, 뭐 기저효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설 계획이 있다 보니까 돈을 쓸 곳이 많다. 그러니 수익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건데 이러니까 시장에서 사실 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네. 실적을 분명히 냈음에도 불구하고서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혹시 수익성을 해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LG 디스플레이 보면은 최근 움직임은 굉장히 화끈한 것 같아요. 네. 오를 때도 화끈하고 떨어질 때도 당장 안 팔면 안 될 것처럼 무섭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쁜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때문인데 그그 사실 5월에 LG 디스플레이를 그 아주 바닥에서 좀 잡아냈었던 그때 네. 이슈랑 지금의 이슈랑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평가와 우려만 달라졌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죠. LG 디스플레이 실적 리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번 실적에서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둔화로 얘기했었던 핑계거리는 환율이었습니다. 1,153원 정도를 봤었던 환율이 1,120원대에 마감이 됐다. 그래서 그 월 단위로 환율이 10원 정도가 감소할 때 LG 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미스가 발생한다라는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국 업체들의 증설 이슈로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의 그 하락이 사실 그 부분이 먼저 LG 디스플레이 좀 주가 압박이 하락을 있다고 하죠. 촉발을 시켰었죠. 하지만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 2015년도처럼 공급 과잉이 아니다. 그 물론 그 증설로 인한 패널 가격의 약간의 가격 압박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2015년도처럼 이제 쏟아져 나오는 패널 그 공급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또 OLED 쪽에서는 중국이 네. 만들기 좀 어려운 대형 패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당장 지금 OLED 이번 투자 계획 광저우 2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15조가 LCD 그리고 5조가 OLED 라인입니다. 그 OLED 라인에 대해서 투자가 과감하게 진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사실 5월부터 한 7월까지의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관심사였었는데 일단은 OLED의 그 대면적 OLED를 5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향후 이제 OLED 시장에 대해서도 좀 침투율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LCD 라인 자체도 지금 그 15조 정도의 그 투자 규모를 미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공급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마진 압박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사실 가격 많이 뱉어냈죠. 그래서 뭐 투자 의견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그 실적을 발표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크게 나빴던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뭐 진출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5월달 LG 디스플레이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시점에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거 없거든요. 똑같은 상태인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0.8배, PBR 수준으로 0.8배에서 1배 수준의 그 트레이딩 구간을 만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0.8배 PBR은 다시 좀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와서 만약에 LG 디스플레이를 만약 고점에 뭐 투자한 투자자라면 지금 가격에 이런 부분들을 IT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같이 던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죠. LG 디스플레이는요.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매 맞았으니까 다음은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호텔신라 보시죠. 자, 영업이익은 173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 감소가 되긴 했지만 면세 악재가 있어서 중국발 이슈도 있었고 해서 좀 더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컨센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부진 사장이 워낙에 또 경영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에서 더 이제 뜨겁게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신라는 어떤가요? 신라가 사실 지금 방금 0.8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한 배까지만 좀 트레이딩 구간으로 우리가 보자라는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극단적으로 또 고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죠. 그 멀티플만 보면은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실 신라호텔 덕이 뭐가 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네. 또 업종이 만들어주는 또 전반적인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평균이 게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신라호텔은 이제 호텔 신라는 예전에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과받았었던 정당성을 다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았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좀 리뷰 내용 정리한 걸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면세 그 수수료 구조가 효율화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인 관광객이 뭐 사드 이슈도 있을 거고 뭐 사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대한 뭐 관광 수요가 좀 매력도가 떨어져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어들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만 6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의 과다 출혈 경쟁을 야기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이 중국인들이 관광사로 왔을 소개비. 때 그렇죠. 소개비. 네. 입점 수수료라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 뭐 입객 수수료라고. 네, 입객 수수료. 그 관광사 그 관광 가이드가 데려다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소정의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수수료 구조가 이번에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다른 업체 대비해서 떨어졌다라는 부분.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신라 호텔 신라의 그 수수료 구조가 그 입객 수수료, 판매 수수료 부분을 살펴보면 그 시내 면세점 판매 수수료 전반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 이런 부분들이 타 업체에서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 부분들. 1등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이 사실 증명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네. 또 하나 그 사실 신라호텔 같은 경우가 지금 싱가포르에 항상 적자를 보고 있는 창의 면세점 같은 경우도 화장품에 대한 독점 판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공항 만년 적자였던 창의공항도 아직도 적자라 그러던데요. 적자지만 네. 타 면세점 대비해서 압도적인 지금 실적 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건 역시 1등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적자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관세청의 그 면세점 입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뉴스화 됐었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 특허권 발급 결과 그 나머지 그 지금 현재 면세점업을 누리고 있는 업체들 중에 일부가 특허권 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면세점 진출했던 업체들 자체가 지금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출혈 경쟁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서로 파이를 깎아먹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아니라 수익성 챙기기로 간다라고 그랬을 때 호텔 신라 1등 프리미엄으로 2분기에 이 안 좋은 영업 상황에서도 보여줬었던 이 프리미엄 지위가 사실 3분기에는 4분기에는 더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그 한중 관계에 대한 냉랭한 부분들이 해소됐을 때 가장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실적에서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재밌죠. IT 그렇게 좋다라고 했었는데 실적 열고 나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렇죠. 스크래치 균열이 생겼죠. 그렇죠. 약간의 네. 스크래치만 보고 시장에서는 아주 또 극단적인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 호텔 신라 같이 사실 미미한 실적 상향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쪽에서는 또 아주 극단적인 또 주가 측면으로 환호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시장 분위기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발표하는 실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잣대로 또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될지 좀 시사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나온 실적들 중에서는 굵직굵직했던 이슈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